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강원도에서는 연휴 동안 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5명이 잇따라 감염된 강릉시는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화천 양돈 농가 2곳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근에서 사육하던 돼지까지 2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수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원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을 높이는 횡성군과 달리 원주시는 물 공급 한계 등을 우려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월군이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에 최종 선정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화천의 양동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육돼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정밀 검사와 차단 방역도 강화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장 안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됐고 작업 차량도 철저한 소독 작업을 거친 후에야 진출입이 허용됩니다. 지난 9일 올해 처음으로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의 한 양돈 농장입니다. 이곳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70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에 매몰됐습니다. 하지만 반경 10km 안에 있는 두 농장의 돼지 2천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양선 판정이 나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화천군과 인접한 춘천에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화천 지역의 농장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 등을 확대했습니다. 영서 북부와 경기도 등 인접한 양돈 농장 350여 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천군에는 지금 돼지 입출하, 도축 출하까지 지금 금지시킨 상태고요. 북부 권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출하나 또 입식이나 이런 거를 모두 행정에서 행정한테 보고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허가해가지고. 하지만 1년여 만에 야생 멧돼지가 아닌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춘천에서도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힘듭니다요. 심각하죠, 예. 작년 9월부터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가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원도는 축산시설의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화천 지역 2곳 외에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화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매물 지역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화천군은 12일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살처분 돼지가 담겨있는 FRP 용기를 매몰하기 이전에 매몰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한파로 인해 매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동시에 매몰지 보강 등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9일 상서면 A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지역 내 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200마리를 지난 11일 살처분해 해당 농가 안에 임시 매립했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강릉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강릉시는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강릉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
지난 10일 확진받은 16번 확진자 A씨를 통해 2차 감염은 12일 오후 3시 현재 모두 6명입니다.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원주 124번과 경기 남양주 210번 확진자도 A씨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일 강릉 지역에서 추가된 3명 역시 A씨와 같은 호프집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3명은 A씨와 다른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2시간 정도 있었고 머물렀고 문을 닫으면서 밀폐된 공간이 위험할 수 있죠. 밀폐되면서 오래 머물러서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감염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 중 2명은 강릉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12일 해당 학교 학생 전원을 오전에 조기 귀가 조치하고 자녀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강릉 지역은 35일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강화된 방역이 필요하고 강릉시는 추가 감염이 확인된 교동의 한 호프집을 다녀간 접촉자 10명을 능동 감시해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8일까지 일주일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합니다. 춘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뤄진 지난 8월 23일부터 휴관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 9곳과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18곳 등 모두 28곳을 제한적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춘천시 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화천군도 20인 이하 경로당에 한해 식사와 모임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에서 산악사고 32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5분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몽유도원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살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등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설악산에서만 산악사고가 2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리한 산행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조난, 암벽 사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은 산행 전 몸 상태를 확인해 체력을 고려한 산행과 지도와 등산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산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 군민의 수건 중에 하나가 원주 지역 취수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인데요. 국회에서 수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며 반기는 반면 원주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지 걱정이 큰데요.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횡성댐과 횡성과 인접한 장양리에서 취수한 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 전체 면적의 11%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양리 취수장을 놓고 원주시와 횡성군은 30년 넘게 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성 주민들은 취수장 폐쇄를 요구하는 반면 원주시는 횡성댐 물만으로는 지역 물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횡성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수도법에는 없는 비상취수원 개념을 신설해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취수시설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일단 횡성 지역에서는 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원주 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바꾸거나 아예 폐쇄하고 또 다른 비상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원주시가 요구해온 안정적 물 공급도 가뭄 등 물 부족 시에 비상취수원을 활용할 수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제 관철되도록 하는 어떤 첫 단추죠. 그게 수도법 개정이. 그러나 원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이 잦아져 횡성댐의 용수 공급 안전도가 크게 떨어진 데다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물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가까운 원주 취수장 대신 원거리의 취수원을 사용할 때 추가 용수 공급 방안과 수도요금 인상 여부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이 비상취수원 제도가 가장 타당하다고 그러니 이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원주 입장에서 물 부족하다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시각을 저희는 조금 더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원주시는 환경부에 오는 2035년 원주 지역의 장래 용수 수요량 분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올 연말 환경부가 해당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 양 지자체 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최대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월군이 정부의 1차 심의를 통과하면서 문화도시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예비 문화도시 선정과 본선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데 영월군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이 최근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 계획서가 정부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영월군은 미래를 담은 한반도의 곳간 영월만의 역사 문화자원 등 문화적 역량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곳은 영월을 포함해 모두 25개 도시. 다음 달까지 이곳들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되며 12월 중 10개 안팎의 도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영월의 문화, 자연,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영월 문화도시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덕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과 읍면 순회 전시를 엽니다. 문화도시 선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영월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문화적 가치를 입혀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포럼이라든가 작은 어떤 소모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월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리고 문화도시로서의 입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탄탄한 배경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은 문화도시 분과회의와 포럼, 원탁회의 등 참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는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국민 의견을 문화도시에 녹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분과회. 정부가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최대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1차 문화도시로, 춘천과 강릉이 2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상황.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원을 활용하기로 한 영월군이 3차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평창군이 일제강점기 상은인 송진 채취목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말 평창 남산 등지의 소나무에서 송진이 채취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송진 채취목이 있는 남산과 장암산, 노성산 일대를 치유의 숲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평창 남산 등에서 확인된 송진 채취목은 약 1000그루로 평창군은 이 나무를 데이터로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